네,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요. 계속 요새 이슈가 되는 내용이라 또 제가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교권 침해. 교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약칭으로 하면 이제 교원 지위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교권, 교원의 지위, 어떻게 교권을 보장해줘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인권을 대변하는 법적인 텍스트가 학생인권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발표하는 일종의 행정규칙이에요. 학생인권조례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원지휘법과 학생인권조례가 어떻게 보면 계속 충돌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선생님은 아이들 학교에서 훈육하고 교육해야 되는데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훈육과 교육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당한다라는 거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시스템, 법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구제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뭐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법률을 알고 법령을 알면 조금 더 전문성 있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캐치할 수 있겠죠. 교원지휘법을 보면은 만약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 또는 학부모를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일정한 징계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 2호 화면사과와 접촉금지를 빼고 교내봉사부터 전학 퇴학까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그리고 아직까지 이게 시행되진 않았지만 전학이나 퇴학 조치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려고 그런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이랑 비슷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열리면은 학생이나 학부모 이제 참석해가지고 징계와 관련해서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변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교원지휘법 제15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뭐냐. 1호를 보면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라고 해서 이제 형법상 이러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속한다라고 하고, 2호에 보면은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 3호를 보면 불법 정보 유통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보면은 계속 이제 부호나 문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불안감 조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라고 해서 굉장히 조금 더 폭넓은 조문을 하나 두고 있어요. 그래서 1호부터 4호까지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내봉사부터 전학 퇴학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교권보호위원회에서의 징계가 과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선생님도 나한테 이만큼 학생이 잘못했는데 만약에 뭐 가장 낮은 수준의 어떤 징계가 나왔다라고 하면 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죠. 라고 하면은 불복할 수 있느냐? 라는 이제 문의들이 가끔 선생님들한테 오시는데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현행 법률상은 따로 선생님이 불복을 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법률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좀 제한들이 많이 생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와 관련된 거예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1번부터 4번 행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활동 중이 아니라 가령 요새 이런 거 많죠. 제가 얼마 전에도 문의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이 선생님과 관련해서 온라인상에서 음담패설을 막 한 겁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서 선생님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 친구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성폭력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강제추행. 근데 아까 제가 조문 읽어드렸듯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학교 끝나고 나서 단톡방에서 선생님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 과연 교육활동 중의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직 어떤 판례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물리적인 해석상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법률상의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교원지휘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제가 그 포괄적인 조항을 뒀다라고 했죠.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이 고시하는 행위를 좀 살펴보면 여기서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음상 등을 녹음, 녹화,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라고 또 이제 약간 더 자세하게 설명은 해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 공무방해죄, 그 다음 업무방해죄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공무집행방해죄는 원칙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방해죄도 사람의 좀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는 정도의 압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너 떠들지 마, 너 졸지 마, 자리에 앉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런 거에 좀 반항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엮기도 좀 그렇고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는 정도의 압박을 느끼게 했다라고 해야 이제 업무방해가 되는데 그것도 조금 법리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한 좀 자잘자잘한 행동들, 하지만 선생님으로서는 굉장히 말을 안 들으니까 굉장히 수업에 방해가 되겠죠. 이런 행동들도 포섭하기가 현행법률상 솔직히 좀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좁은 그 법률상 조문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일반적인 법률 조항으로 이거를 포섭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판단이 다르게 나오고 기준 설정이 좀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을 좀 개정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이런 법률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생 인권조례는 어떤 거고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느냐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 인권조례는 각 지역 교육청별로 각각의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겹치는 내용은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뭐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 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 인권조례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학생 인권 옹호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제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47조를 보면 학생 인권 침해 구제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 인권 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학생 인권 옹호관이 이를 또 학생인권위원회에 회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당하다라고 하면 학생 인권 침해 행위의 중지, 인권 회복 등 필요한 구제 조치,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주의, 인권 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인권 옹호관이 학교 측에 나가서 조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좀 피곤할 수도 있고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죠.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 한 명씩 학생 인권 옹호관을 둬요.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학교 내에서 어떤 절차 내에서의 부당함이나 부적절한 대우를 당했다라고 하시면 학생 인권 옹호관에게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부당한 행위를 한 선생님에 대한 징계 내지는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교원지휘법과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내용을 대략적으로 담고 있고 어떻게 징계 내지는 구제 신청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회 현상을 봄에 있어서 전반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식을 알고 있으면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판단이 설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